안녕하세요. 김영철 대표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주식 투자의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강의 주제는 한국형 주식 투자의 새로운 방법입니다. 일전에 그리고 과거에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진행해 왔던 그런 주식 투자 방법이 사실 국내에서는 그렇게 썩 와닿지 않는 투자 방법들이 많고 국내는 국내의 이 투자 스타일이 확실히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형 주식 투자의 새로운 스타일을 한번 배워가시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10월 증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증시, 코스피가 2000선 위쪽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방향을 아래쪽으로 틀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변수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될 것인지 이 부분들을 먼저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야 사실 하반기까지 좋은 수익률을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증시 어떠한 측면을 먼저 봐야 되냐? 단적으로 말하면 코스피는 사실 2100선을 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백데이터를 봤을 때 PER 밸류 단으로 지금 현재는 11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단 한 차례, 그러니까 2005년에서 2007년 금융위기 이전 이 수준만 코스피가 PER이 12배를 넘었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 박스피의 5명에 지속적으로 갇혔었던 그 구간이 하단은 8.7배 그리고 상단으로 많이 좁았자 12배, 보통 11배 중후반에서 막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이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가늠하기에는 확률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연 주식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공격적인 포션을 늘려야 되느냐, 아니면 반대적으로 포션을 줄여야 되느냐, 그 향방은 숫자 2개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숫자는 어떤 것이냐? 바로 7과 5입니다. 자, 7과 5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선 7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 시장이 8월 달, 9월 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연기금이 바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고 지금 삼성전자 특히나 이제 반도체 시황이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으면서 지금 돌아 나오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나냐테크를 필두로 D램, 이 공급사가 이 3분기 D램 빅그로스를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48,000원대를 넘었었던 그 이슈가 한번 발생이 됐고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7조를 넘느냐 못 넘느냐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70% 이상이 IT의 집중적인 재료와 관심권 그리고 수급으로 쏠림 현상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시총에서 1위 그리고 2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가늠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시황 자체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실적 7조에 대한 의미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7조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반도체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확신과 함께 이쪽에 대한 강한 시장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2100선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러한 실적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반도체 시황에 대한 이 시각을 조금 더 뒤로 미루는 그러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7조에 대한 의미를 그리고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좀 잡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 5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이 삼성전자 5만 원대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후에 48,000원대를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신 이슈고 2018년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4만 원대, 48,000원대를 못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한번 넘긴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실적이 7조, 앞서 말씀드린 숫자 7을 넘긴다라고 하면은 이 5도 넘기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숫자 5를 넘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앞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11배를 넘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포커스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잡고 10월 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워킹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제가 개발한 시스템인데 이따가 보는 방법과 여러 가지 지표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 녹색 화살표, 여기서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시스템상으로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구간이 끝나가는 이 맥점 포인트, 분홍색 구간으로 바뀐 이 구간 이후부터 삼성전자 그리고 이 더블 신호가 나온 이후부터 삼성전자의 좋은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삼성전자 그리고 여러 종목들에게는 상당히 유의미한 시그널을 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각형 화살표 신호 그리고 이 구간이 파란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실적 이후에 또는 이 시스템상 시그널이 바뀐 이후에 접근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10월의 증시 전망, 이 큰 그림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7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죠. 왜냐면은 국내에서 수급은 흔히 말해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 이렇게 양수급 주체가 있는데 기관은 사실 투신권들이 최근에 뭐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을 뭐 펀드 환매나 아니면은 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7, 8월 이후 8월부터 9월까지 시장을 이끌었었던 수급 주체는 연기금입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지금 한 8월 전까지 수급을 매수를 안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온 그런 상황에서 이 수급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헬릭 스미스와 HLB, 지금 HLB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바이오 시장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당연히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트럼프의 트윗, 지금 탄핵 이슈, 사실 탄핵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시선을 분산하기 위해서 중국과 그리고 연준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시장의 이슈로 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보신 이 워킹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앞서 보신 뭐 삼성전자에서 나왔었던 이 하락 삼각형 이후에 시장은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완벽한 저점에서 시그널이 나온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안전한 자리에서 상승 시그널이 나온 이후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앞전에 삼각형 시그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던 것처럼 지금 이 구간에서 하락 시그널이 나왔고요. 구름대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 일단은 한 가지 포인트로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름대가 이탈이 되면서 삼각형 신호 나오고 하락 시그널 나온 이후에 이 하락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여기에서 트리플 화살표 신호가 나온 이후에 시장 급반전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하락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2030포인트 이 구름대 기준을 중심으로 시장은 방향성을 가늠할 가능성이 높다. 자, 한국형 주식 투자의 새로운 방법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저는 유럽의 유명한 투자자 2명의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게 이제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코스톨라니와 그리고 헤지펀드로 유명한 소로스인데요. 이 두 주식 투자가 만들어 왔었던 그러한 주식 투자의 방법을 한국형 투자의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진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보면서 주식 투자에 빗대는 그러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의 계획은 사실 여기가 주가가 1,000원이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10,000원까지 10,000원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10배가 이렇게 무난하게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10배거 10배짜리 종목이 신흥타 종목이 나오기를 바라는 건데 이 리얼리티 실제로는 이 구간까지 가기에 뭐 자갈밭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출렁다리도 건너야 되고, 또는 지금 이러한 벙커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산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러한 굴곡이 있는 것 자체가 주식 투자에 상당한 어려움을 대변하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절 또는 좋은 종목을 놓치는 그러한 부분들, 또는 인내가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주식 투자의 어려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식 투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는 이러한 투자의 대가들은 이 시장에서 이 네임드가 됐고 이미 유명한, 그리고 자신만의 확실한 투자 철학이 있는 그런 투자자들입니다. 뭐 지금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벤저민 그레이엄이랑 필립 피셔 같은 경우에도 뭐 주식 투자의 가장 아버지격으로 지금 추앙받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고요.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마젤란 펀드의 피터 린치나 아니면은 뭐 뱅가드 펀드, 그리고 저퍼주 혁명의 존 네프,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이미 알려져 있는 미국형 투자자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형 주식 투자에 오히려 더욱더 부합하는 두 투자자는 헤지펀드로 유명한 조시 스트로스와 그다음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앙드레 코스톨랄리, 이 두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 한국형 주식 투자의 특징을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단적으로 이해가 갈 것입니다. 한국형 주식 투자, 그러니까 앞서 지금 우리가 본 그런 투자의 대가들은 일단은 장기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거나, 아니면은 가치 투자를 했거나, 또는 인덱스 지표를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들로 ETF 투자를 했거나, 또는 이 뱅가드나 아니면은 저퍼주 혁명을 일으켜서 싼 종목들을 길게 끌어올고 간 그러한 투자들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이 미국 시장 또는 유럽 시장이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수치화가 절대적으로 되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이고요.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을 합니다.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기질, 그 나라 국민성, 이러한 부분들과도 상당히 좀 맞물려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금보다 외국 자금이 훨씬 더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시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 수급들, 대형주들, 그리고 기관은 중소형주,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세력과 큰손은 테마주, 확실히 종목을 접근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고 그 종목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주, 중소형주, 테마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수급 주체들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대량 매수가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주식 투자에서는 사실 수급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수급이 장 끝나고 나오는 수급이 아닌 조금 더 빠르고 좋은 포인트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중 실시간 수급에서 대량 매수 1만 주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이 일정한 금액대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흔히 말해서 세력 또는 큰손 또는 주인이 들어왔다라고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빠르게 포착을 할 수가 있느냐가 한국형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증권사 HTS를 통해서 이미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지만, 가장 최신의 지금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낸 증권사를 이용을 해서 포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시그널과, 그러니까 이 수급과 함께 시그널이 동시에 나왔을 때의 가장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킹 클라우드 시스템, 그러니까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편안한 이 종목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요. 크게 보면은 추세, 그리고 이 매수 신호, 그리고 매도 신호, 구간 신호,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뒷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한국형 주식 투자는 어쨌든 대량 매수를 누가 얼마나 빠르게 좋은 자리에서 포착을 하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시그널을 만들어내줄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이제 그 소로스와 코스톨라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 왜 다른 투자자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를 뭐 수치화해서 PER 밸류, PBR 밸류, PE 밸류, 여러 뭐 PCR 밸류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내서 투자한 이 투자자 말고 오히려 소로스를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저는 소로스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2009년 이 10월 중부 유럽 대학에서 강의한 것 중에서 가장 뭐 소로스를 단적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나는 거품이 형성되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자산을 사들여 이 불난 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시장에서 테마주나 아니면은 이 급등주가 이 밸류보다 오버슈팅 또는 오버랠리를 보여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국내 주식 투자 또는 뭐 기관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이러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부분들이 가장 한국 주식 투자에 적합한 이론 또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재기성 이론, 이름 자체가 좀 어렵긴 한데요. 대중의 심리를 이용한 투자고 인지 기능이랑 조작 기능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그래프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닝 퍼 쉐어, EPS보다 이 스탁 프라이스는 더욱 더 날뛰는 그런 상황이고, 소로스의 투자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거품이 형성되는 이 초기 구간에서 기름을 붓듯이 투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마치 국내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 또는 급등주, 테마주 또는 대형주 중에서도 이러한 슈팅이 나오는 이러한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슈팅이 나왔을 때 좋은 자리에서 닫고 비중을 상당히 실었을 때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이게 사실 소로스의 투자 방법이 국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고민이 그런 필요한 시점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량 매수와 워킹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높여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소로스와는 조금 다르게 코스톨라니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한 이 주인과 개, 이 이론이 가장 중요한데요. 코스톨라니는 두 가지 이론을 뭐 시장에 가장 유명하게 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앞서 지금 보고 계신 게 이 주인과 개고, 뒷부분에 보실 게 이 코스톨라니의 달걀인데, 이 코스톨라니의 주인과 개,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 주인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 주인은 1km를 걷는데 개는 뒤로 4km를 건다. 그러니까 앞서가기도 하고 뒤서가기도 하면서 주인보다 더 많은 거리를 걷는데, 이게 주가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상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 스탁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가기도 하고 뒤서가기도 하면서 이러한 변동성을 만들어낸다. 라는 게 이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한 이 주인과 개의 이론이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하워드 막스 역시 시계추 이론을 뭐 말씀드렸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가와 기업 가치가 만나는 순간은 정말 찰나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추가 딱 일치하는 요 찰나의 순간에만 일치를 하고 그 외에는 주가는 변동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뭐 그레이니엄이 이야기한 이 안전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동성은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 언더에 있는 이 구간, 절대적인 안전 마진이 보장되는 이 구간에서만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가치를 앞서 소로스가 이야기한 심리로 바꿔볼 수 있다. 특히나 한국형 주식 투자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스톨라니가 또 하나 이야기를 한 게 이 코스톨라니의 달걀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두 가지 이슈로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냐면은 이 이론 같은 경우에 워낙 유명해서 부동산에서도 쓰이고 채권에서도 쓰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초기,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을 고점에서 저점, 그리고 저점에서 고점으로 가는 이 구간에서 하락 초기, 하락 강화, 하락 막바지에는 미련한 자, 바보, 소심파 매수, 이 세 수급 주체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소심파 매수를 하는 것
또 상당히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는 유용한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소심파 매수가 시작을 해서 주가가 턴을 하기까지에는 기회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린다라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워킹 클라우드 시스템 그리고 한국형 주식 투자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이 상승 전환, 이 시작되는 이 맥점을 누가 얼마나 빠르게 좋은 종목으로 포착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톨라니가 이러한 이제 책들을 낸 건데요. 요거는 시간이 있으시면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앞서 이제 소로스의 이야기와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내용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워킹 클라우드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시스템, 이 코스톨라니와 그다음에 소로스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수치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대량 매수를 포착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시그널을 어떻게 보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요. 한국형 주식 투자자에서는 사실 이 워킹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세 가지 시그널이 있습니다. 상승에서는 이 화살표 3개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블루 화살표 신호와 블랙 신호가 가장 중요하고, 이 레드 신호는 실질적으로 대량 체결이 들어왔을 때만 매수가 가능한 그러한 시그널이고, 이 하락 삼각형 신호는 매도 또는 관망 이 시그널이다. 그래서 총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고 이 시스템 지표만 보면은 참고를 해서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드 신호, 삼각형 화살표 신호 이 부분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건 대량 매수입니다. 여기서 대량 매수는 보시는 것처럼 대량 채걸인데 한 번에 1억 원 이상, 사실 개인 투자자가 한 종목에 1억 원 이상을 한 번에 쏘아 올린다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큰손 또는 세력이기에 가능한 그러한 이제 금액대이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수급 지표로 하나 나타나는 거고, 수급 현황은 사실 작은 종목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총 1,500원 이상 이 부분을 잡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대량 체결을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점수를 스코어하면서 종목들을 피킹을 하고 여기에 화살표 신호가 나오면은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스템 신호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름대가 있고요. 구름은 상승 시에는 분홍, 하락 시에는 파랑, 그리고 신호는 레드, 블랙, 블루, 그리고 그린, 녹색이 있고요. 구간은 강세 구간과 약세 구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핵심 원칙은 구름 위에서만 매수하고 분홍 구간에서만 매수하고 종가상 안착 시에서만 매수가 가능하고요. 이 예외 구간은 추가적으로 심화 교육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 신호와 블랙 신호에서만 매수가 가능하고요. 레드 신호는 더블 이상에서만 매수가 가능한데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느냐? 자, 첫 번째 블루 신호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인데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간은 버립니다. 자, 이 구간 블루 신호와 레드 신호가 동시에 발생이 됐는데 구름대 위쪽에서 발생이 됐고 이 구간은 분홍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신호고요.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가장 슈팅이 나왔었던 이 구간, 이 구름대 위에서 블루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홀딩 전략 가능하고요. 이 신호는 왜 버려야 되느냐? 지금 구름대 위쪽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그런 신호고, 이 구간에 들어갔어도 이 구간까지 가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보합권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한 3번 정도 매매가 가능한 그런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을 나올 수 있는 검증이 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을 하고 좋아하시는 그런 신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셰시스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더블 신호 나오고 그 다음에 총 4개의 화살표 신호가 나온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신호중 같은 경우에는 이 신팩이라는 종목 마찬가지로 블루 신호 나온 이후에 분홍색 급등 흐름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들을 실질적으로 실시간 장중에 10개에서 15개 정도 당일날 이 종목들이 피킹이 되기 때문에 크린앤사이언스도 이런 신호 이후에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김형철 대표였습니다.